검단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2-2 프린트를 사용을 해주세요. 자, 크게 대칭 이동 파트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점을 대칭 이동했을 때 생기는 좌표를 구하는 것 하나. 자, 두 번째로는 도형을 대칭 이동했을 때 생기는 그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큰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1번 자, 대칭 이동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이란 자, 도형을 주어진 점 또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데칼코마니 해보셨나요? 자, 데칼코마니가 뭐였죠? 자, 이렇게 종이가 있을 때 자, 종이의 한쪽 면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 물감을 이렇게 묻혔죠. 자, 그리고 반 접는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 펴면 자, 오른쪽에 그렸던 하트 모양이 왼쪽에도 똑같이 찍히는 거, 이게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자, 대칭 이동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데칼코마니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어떤 도형을 점이나 직선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시키는 작업을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때 다루는 대칭 이동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X축, Y축, 그리고 원점, 마지막으로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네 가지 상황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자, 2,1이라고 하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는 거는 자, 이 X축이라고 하는 이 직선을 접는 선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을 접는 선으로 하고 P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접었다 펴면 자, 이렇게 반대쪽에 찍힐 거고요. 자, 이렇게 접었다 폈기 때문에 이 길이는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동한 점의 좌표를 P-라고 하면 자, X 좌표는 똑같지만 Y 좌표는 어때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길이는 같으니까. 자, 그래서 2,1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얼마다?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2,1이라는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는 거는 자, 이제 이 점을 Y축을 접는 선으로 생각을 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 P라는 점이 Y축을 기준으로 자, 이 길이가 같게끔 반대쪽으로 가서 찍힐 거고, 자, 그 점을 P2-라고 하면요. Y 좌표는 1로 똑같지만 X 좌표가 이번에는 얼마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2로 바뀌죠. 자,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은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2,1이라는 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요. 자, 원점 대칭은 뭐냐면 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점을 X축 대칭을 했다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Y축 대칭을 하는 거를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자, 표시를 하면 자, 이 P라는 점이 자, 보세요. X축 대칭을 하면 이 빨간색 점으로 오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Y축 대칭을 하면 자, 이 길이가 같을 테니까 자,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자, 지금 방금 찍은 이 점이 바로 P를 원점 대칭한 점인데 자, 표시를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원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보낸 점이 원점 대칭한 점이고 이거를 P3-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원점 대칭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X축 대칭을 했어요. 자, X축 대칭을 했더니 자, 어때요? 점의 무슨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점의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고, 자, 두 번째로 Y축 대칭을 했더니
y좌표는 똑같은데 점의 x좌표가 바뀐 거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을 했죠. 자, 원점 대칭을 했더니 자,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보냈는데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 이 점을 x축 대칭했다가 그대로 y축 대칭한 걸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 했죠. 자, 그러면 x축, y축 대칭 모두 했으니까 점의 좌표를 살펴보면 x좌표, y좌표 모두 다 부호가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을 대칭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3번. 자, 이제 점을 어떻게 대칭을 시킬 거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자, 지금 이 P라고 하는 점을 y는 x라고 하는 이 선을 접는 선으로 생각해서 데칼코마니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점이 이렇게 직선의 반대쪽으로 가서 찍힐 거고, 자, 그 점을 P 다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두고 이 AB 값을 찾으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 표시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자, y는 x를 접는 선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보냈다는 거는 여기 각도가 90도라는 거 일단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두 개 나누어지는 부분의 길이가 당연히 똑같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 B를 구하는 이제 방법이 그래서 두 가지 단계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 연두 색깔 선분과 y는 x라고 하는 직선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수직 관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일 때, 자,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알 수 있었던 거,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랑 P'를 사용해서 이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면요. A, B랑 2, 1로 기울기를 만드는 거니까 자, x 변화량 2-a분의 y 변화량 1-b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이 기울기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얼마죠? 1이죠. 자, 그러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자, P랑 P'로 만든 선분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자, 양변에 2-a를 곱해서 정리하면 a-2는 1-b니까 a 더하기 b가 3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자, 우리 여기 지금 두 개 길이가 같다는 말은 y는 x랑 선분 pp-가 만나서 생기는 이 빨간색 점, 자, 이 점을 선생님이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m은 p-랑 p의 중점인데 자, 이 중점은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자, m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P랑 P-의 중점이니까 중점을 구하면 어때요?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M의 좌표인데 이 M이라고 하는 점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저번에 평행이동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자,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그 점의 좌표를 이 직선의 식에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y 자리에 m의 y 좌표를 x 자리에 m의 x 좌표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너무 당연한 게 자, 중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x 좌표랑 y 좌표가 같아줘야 한다는 거죠. 자, 양변에서 분모 2 날리고 정리하면 a-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식 두 개를 연립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A는 1이 나오고 B는
2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1을 y는 x에 대칭시킨 점 a, b라는 이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1,2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어떤 점을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점을 보니까 1,2면 x좌표랑 y좌표랑 지금 현재 자리 바뀐 거 보이십니까? 자, 원래 2,1이었던 점이 대칭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1,2가 됐다는 건 xy 좌표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 자, 점의 대칭 이동. 자, a, b라는 점에 대하여 1번, 아까 x축 대칭하면 얘들아, 자, 어떻게 됐어요? x축 대칭하면, 자, 위에 그림 보시면 x축 대칭했더니 y 좌표만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a, b고요. 자, y축 대칭하면 x 좌표만 부호가 바뀌었었고,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축, y축 대칭을 모두 다 하는 거니까 부호가 둘 다 바뀌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x좌표랑 y좌표가 자리가 바뀐다. 이게 점의 대칭 이동의 결론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확인해보죠. 마이너스 3,4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래요. 자, x축 대칭하면 y좌표만 부호가 바뀌고요. y축 대칭하면 반대로 무슨 부호 바뀐다? 그렇지, x좌표 부호만 바꿔주시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x좌표랑 y좌표 둘 다 부호 바꿔주면 되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y좌표, x좌표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 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점이 아니라 도형을 대칭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새로운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자, fx, y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대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죠?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은 어떤 도형의 식이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 원이죠. 자, 그런데 이 식에서 우변의 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좌변은 x랑 y가 들어간 식이 되고 우변은 0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fx, y는 0꼴이다 라고 말한다고 했고요. 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좌변은 x랑 y에 관한 어떤 식이고 우변은 0인 형태로 정리가 된 도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 자, 얘가 원인지 직선인지는 모르겠지만 x, y가 들어간 어떤 도형의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을,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자, 점이랑 똑같습니다. y 좌표만 부호가 바뀌어서,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고,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건, 자, 이 xy에 관한 식이 있었을 때, 자, 여기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이게 교과서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y축 대칭 시키면, 자, 우리 점에서도 y축 대칭 시키면은 x 좌표가 부호가 바뀌었던 것처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식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축과 y축 대칭을 모두 한다는 거라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 있을 때, 도형의 식이 있을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자, 점에서 xy 자리가 바뀌었던 것처럼 자, 식에서도 x랑 y에 뭘 바꿔주시면 되냐면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자, 보세요. 자, 원래 이 자리에 x였죠. 자, 근데 x 대신에 뭘 넣으면 되냐면 y. 자, 이 자리는 원래 y 자리였는데 x를 넣으면 되더라. 자, 그래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개념이었고요. 자, 이게 교과서 표현이랑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자, 구체적인 상황은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자, 1번.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요? y는 하고 정리하면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지금 직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첫 번째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자,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x축 대칭을 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기로 했죠. 자, 그대로 갑니다. 2x 빼기 3에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했더니 2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이다 라는 식이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요. 자, y축 대칭을 했을 때는 자, 보세요. y축 대칭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기로 했지. 자,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은 0이 되네요. 자, 세 번째로 주어진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자, 여러분 원점 대칭은 x축, y축 대칭을 모두 하는 거니까 자, 결국에는 x랑 y를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x 부분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x y 부분 부호 바꾸면 플러스 3y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요.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기로 했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x가 있던 이 문자 자리에 y를 적으라는 거고 원래 y가 있던 문자 자리에는 x를 적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답니다. 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도형은 어떤 도형입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6,3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원이네요. 자, 이 원을 첫 번째 x축 대칭하면 자, 이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x 더하기 6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기로 했죠.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4가 되고 자, 식을 정리하면 x 더하기 6의 제곱에 자, 이 부분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제곱을 하면 결국 플러스 y 더하기 3의 제곱은 4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주어진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고 나머지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x 앞에 기수 마이너스 1로 묶어서 제곱을 하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생기고요. 자, 세 번째로 자, 원점 대칭은 x축, y축 대칭을 모두 해주는 건데 자, 여러분 위의 결과를 보면 x축 대칭을 했더니 y 빼기 3의 제곱이라는 부분이 y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바뀌었고요. y축 대칭을 했더니 x 더하기 6의 제곱이라는 부분이 x 마이너스 6의 제곱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을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앞부분은 핑크색으로 뒷부분은 초록색처럼 바꿔주면은 이게 새로운 답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여기 원래 x가 있던 자리에는 y를 적어주면 되고, 자, 원래 y가 있던 자리에는 누굴 써주시면 됩니까? x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 이동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직선을 먼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다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주어진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하면 어떤 문자의 부호가 바뀌죠? 그렇지, y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y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고요. 정리하면 x 더하기 4y 빼기 2는 0이 됐네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뭘 하는 거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지.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거는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즉,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요, 4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직선이 된답니다. 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대칭 이동과 관련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표준 문제 9번을 볼게요. 자, 4,3이라고 하는 점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순서대로 a, b,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좌표를 세워서 상황을 표시를 하면, 자, 4,3이라고 하는 점이 뭐 적당히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자, 이 점을 먼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길이가 유지되도록 x축 반대쪽으로 가면서 이 점이 a가 되고요. 자, a의 좌표는 그럼 4, y 좌표만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죠. 자, 두 번째로는 4,3을 y축 대칭하면 어때요? 자, y축 대칭하면 그대로 이 4,3이라는 점이 이 길이를 유지하면서 반대쪽으로 가고 이 점이 b가 되는데 좌표는 마이너스 4,3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 4,3이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 이 원점 대칭한 점은, 자, 이 점을 x축 대칭했다가 그대로 y축 대칭한 게 원점 대칭이라 했죠. 자, 그래서 원점 대칭한 점의 좌표 c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죠. 자, 삼각형 ABC를 표현하면은, 자, 우선 AC 연결, 자, 그리고 BC 연결, 자, 그리고 AB를 연결하면 어때요? 자, 이것도 원점 대칭인 관계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 아닙니까? 자, 따라서 넓이 구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밑변의 길이는 8. 자, 높이는 어때요? 이 높이는 6이네요. 자, 따라서 계산하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24가 됩니다. 자, 표준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을 먼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2,5를 지났다. 상수 a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자, a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을 먼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요.
자, y축 대칭하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직선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래요. 자, y는 x 대칭이면은 x, y의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ay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힌트는 2,5라는 점이 마이너스 ay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을 지난다라는 사실이죠. 자, 점이 직선을 지난다는 거는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다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어떤 점이 도형 위에 있다는 거는 x 좌표는 x 자리에, y 좌표는 y 자리에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2 플러스 3은 0이니까 정리했더니 상수 a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과 수직이면서 동시에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생각하면, 자,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게 x축을 어떤 적당한 점에서 뚫고 가겠죠. 자, 근데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는 거는 x축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접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대칭인 직선이 생기겠죠. 자, 이거를 x축에 대칭한 직선은 선생님이 편의상 L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L이 아니라, 자, 이 L하고는 수직이 되면서 1,4를 지나야 한대요. 1,4를.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4가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갈게요. 자, 1,4는 y는 2분의 1x 플러스 3 위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x에 1을 넣었을 때 4가 안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이제 1,4를 지나면서 L하고는, 자, L하고는 수직이 되는 이 빨간색 직선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갑시다. 1번. 자, 먼저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L이라고 하는 직선은요, x축 대칭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y는 2분의 1x 플러스 3,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3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L의 방정식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빨간색 직선을 뭐라고 할까요? 뭐 L 다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L 다시는 L과 수직이죠. 자, 수직이므로 L 다시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자,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2분의 1 아닙니까? 자, 따라서 L 다시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L 다시라고 하는 직선은요, 기울기는 2, 그리고 지나는 점의 좌표는 1,4니까, 자, L 다시의 방정식을 구하면, 자, y에서 지나는 점의 좌표를 빼면 기울기 곱하기 x에서 지나는 점의 x좌표를 뺀 것과 같죠. 자, 따라서 y는 2x 플러스 2가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표준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원하고, 자, 이 동일한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원이
일치한다. 이때 A,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보죠. 먼저 주어진 원을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원은요.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넣은 식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3, 반지름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주어진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자, 중심만 한번 관찰을 하면, 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는 중심이 3,-1이었는데, 자, 평행 이동을 하고 났더니,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때요? 3은 a만큼 더하고 y좌표 마이너스 1은 b만큼 더하면 되죠? 자, 그리고 반지름은 평행 이동했을 때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옮겨 놓은 상태에서 비교를 했을 때 원이 일치한다는 거는 이동 후에 중심의 좌표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생기는 중심 마이너스 1,3이랑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생기는 중심 3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같아야 하므로 좌표끼리 비교하면 a는 마이너스 4, y좌표 비교하면 b는 얼마입니까? 4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답니다. 자, 2-2 프린트로 넘어가서 이제 발전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발전 문제 14번 봅시다.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의 점 A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점을 B. 자, 이 B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할 때, 자, 삼각형 ABC의 넓이 5라고 주어졌고요. A의 좌표를 구하여라. 단 A는 일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표시를 하면, 자, 보세요. 자, X축, Y축이 있고요. 자,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는 똑같은데 Y 절편만 1인 직선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Y 절편 1이면서 기울기는 Y는 X랑 동일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사분면에서 A라는 점을 잡을 건데 이 A라는 점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쯤에 뭐 A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제 A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미지수를 잡을 건데 X좌표를 스몰 a라고 잡으면 Y좌표는 어때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A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될 거고, 자, B라는 점은 이제 이 A라는 점을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게 B죠. 즉, 이 길이가 같으면서 90도가 되는 상황이고, Y는 X 대칭하면 X좌표랑 Y좌표가 자리가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B라고 하는 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게 C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한번 먼저 적어볼게요. 자, C라고 하는 점은, 자,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X좌표도 부호가 바뀌고 Y좌표도 부호가 바뀌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C라는 점의 X좌표에 얼마를 더했더니 Y좌표가 됩니까? X좌표에 1을 더했더니 Y좌표가 되죠. 자, 그 말은 이 C라는 점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 그래야지만 X좌표에 하나를 더했을 때 Y좌표가 나오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이 B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Y는 X라고 하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C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빼기 1, 마이너스 a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5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A랑 C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X 좌표 길이 빼서 제곱이니까 2A 플러스 1의 제곱,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요, 루트 2 곱하기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각각 루트를 따로 써주면 루트 2랑 루트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자, 우리 루트 안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꺼낼 때 뭘로 꺼내시면 됩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루트 밖으로 꺼내면 되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높이를 구하면요. 자, 이걸 높이라고 생각하면 선분 AB의 길이고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X 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면 1.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면 또 1이 돼서 높이가 루트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 곱하기 밑변인데, 자,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5라고 주어졌죠. 자, 계산하면 이렇게 전부 다 지워져서 절대값 2A 플러스 1이 5고, 자, 절대값 씌워서 5가 되려면 플러스 5거나 절대값 안에 덩어리가 마이너스 5여야 하는데, 자, A라는 점이 1사분면 2에 있다는 거는 이 스몰 a가 양수라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뒤의 값은 해당할 수 없고요. 자, 앞의 식에서 A를 구하면 A는 얼마다?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요.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 구하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참고서에서도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AB와, 자, 밑줄 치세요. X축 위의 한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캐치를 해야 되냐면, 이 P라고 하는 점은 X축 위에서 움직이는 동점입니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P라고 하는 점이 이쯤에 와 있으면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파란색 선분의 길이의 합이 되고, 자, 만약에 P라고 하는 점이 이쯤에 와 있으면은 AP 더하기 BP는 빨간색 선분의 길이의 합이죠. 자, 다시 말해서, 자,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P가 움직일 때마다 AP 더하기 PB라는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은 계속 변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도대체 P가 X축에 어디에 와줘야지 가장 그 길이가 짧아지니?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럼 지우고 다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도 펜을 드시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할 거냐면, 이 B라고 하는 점을요, X축 대칭을 합니다. 자,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B'라고 하면, 자, 표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같은 길이로 수직으로 반대로 가는 거고요.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P랑 B'를 한번 연결을 하면, 자, 지금 이 PB라고 하는 길이랑 PB'라고 하는 길이는 같나요? 다르나요? 당연히 똑같겠죠. 자, 왜냐면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합동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B를 대칭시킨 B'에 대해서 항상 PB랑 PB'는 언제나 같고요. 자, P가 설령 다른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PB랑 PB'의 길이는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핵심이라고 적힌 게, P가 이동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길이를 생각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선분 AP랑 선분 PB의 길이의 합인데, 자, PB가 P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누구랑 같냐면 PB-랑 길이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가장 길이가 짧아지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핑크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A랑 B-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주세요. 직선으로 A랑 B-를 연결. 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 분홍색 직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자, 만약에 이 자리에 P가 와준다면, 자, 보세요. 이 자리에 P가 와준다면 AP 더하기 PB는 가장 더했을 때 짧은 길이가 되겠죠. 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P가 이쯤에 와버리면 AP랑 PB-를 더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진 선분의 합이어서 길이가 길어지는데, 자, 만약에 이 핑크색 자리에 P가 와준다면 가장 짧게 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누구랑 같냐면 A랑 B-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4랑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25,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25죠. 그래서 루트 50이 돼서 답은 5루트 2가 됩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생각을 하면 만약에 질문이 이러면 어때요? AP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는 그 순간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거는 좀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AP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는 그 순간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선 B를 X축 대칭을 한 점과 A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자, X축과 만나는 이 교점 자리에 P가 와주면 최소가 된다 했으니까 결국 이 P라고 하는 점은 A랑 B-를 이용해서 만든 이 직선의 무슨 절편을 찾으면 됩니까? 자, X절편을 찾으면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는 뭐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발전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프린트를 만들다가 그림이 원래는 교과서에 있는데 그림을 실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교과서를 보시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라고 하는 점과, 자, 밑줄 치세요. Y축 위의 점 B,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 B라는 점은 Y축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점이고요. 자, C라는 점도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동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B가 이쯤에 C가 Y는 X 위에서 이쯤에 와준다면 삼각형 ABC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당연히 둘레의 길이가 변하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언제 삼각형 둘레가 최소가 되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우고 다시 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을 배웠으니까 변하지 않는 길이를 생각을 할 건데, 자, 먼저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점을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봅시다. A라는 점을 Y축에 대칭시킨 점을 A-라고 하면, 자, 어때요? 자, 이렇게 길이가 같게끔 반대쪽으로 오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이 파란 색깔 A-B랑 A-B랑은 길이가 언제나 같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B가 다른 곳에 찍히더라도 Y축의 다른 곳에 찍히더라도 대칭한 점과 연결한 이 길이 AB랑 A-B는 언제나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A라는 점을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자, 그대로 직선의 반대쪽으로 자, 같은 길이를 가지게끔 보내면 되고, 자, 이 점을 A2'이라고 하면 자, 지금 표시하면 어때요? 이 핑크색 길이 AC라는 선분의 길이랑 A2'C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는 언제나 같죠. C가 Y는 X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항상 길이가 같죠.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적어 볼게요. 자,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요, 선분 AB랑 선분 BC랑 선분 AC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B가 어디에 찍히건 상관없이, 자, 이거 중요하죠. AB는 A를 대칭한 A'라는 점과 B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는 그대로 데려오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C가 어디에 찍히던 상관없이 자, 이 핑크색 길이는 같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AC랑 A2'C랑 언제나 이렇게 두 개는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쌤이 색깔을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면, 자, 그러면 자,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자, 그림 보세요, 여러분. 파란색, 초록색, 핑크색의 합이죠. 자, 그런데 이 파란색, 초록색, 핑크색의 합이 이렇게 가는 거야. 파란색, 여기서 초록색, 여기에서 핑크색의 길이를 더해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더한 길이가 가장 짧아지려면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자, 잘 보세요. A'랑 이 A2'랑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자, 이 직선하고 Y축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직선하고 빨간색 직선과 Y는 X가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만약에 B가 여기 와주고 C라고 하는 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여기 와줘 버리면 파란색, 초록색, 핑크색의 길이의 합이 파란색, 초록색, 핑크색 길이의 합이 가장 짧아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B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 와주면 가장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짧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구부러진 상태로 더하면 길이가 가장 짧다는 걸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고 쭉 펴지게 하려면 이렇게 빨간색 선분처럼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즉, 자,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요, 결국 A'라는 점과 A2'라고 하는 점을 그대로 직선으로 연결한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죠. 자, 그러면 A'는 좌표가 어때요? 2,4를 Y축 대칭한 거니까 마이너스 2,4. 자, A2'는 2,4를 Y는 X 대칭한 거니까 XY 자리 바꿔서 4,2가 되죠. 자,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루트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36,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4니까 루트 40이 돼서 2루트 10이 답이 된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